안녕하세요. 우행쇼의 MC 오늘도 육아 출근했다가 일하러 온 도윤도원 신비맘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수다 떨자고요. 15회차 도전 육아 골든벨 퀴즈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고수희님 축하드리고요. 구독자 당첨자님은요 이선정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선물 드릴게요. 정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아동복지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주제로 할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라면은, 우리 부모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아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2살 이전의 아이들의 육아는요, 의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전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 다 질문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뭐 선물도 받고 오늘 또 선생님이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거를 이제 해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영유아 검진은 총 나이에 따라서 7회를 해줍니다. 7번을. 7번? 7번을 무료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장 발달이라든가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을 봐주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필수 예방.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되는 로타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로타 백신은 돈 내고 저도 이제 하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요. 비싸요. 1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것도 종류가, 그러니까 로타 백신, 두 종류가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라도 해줘야 돼요. 세계보건기구가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근거하는 필수 접종 중에 하나가 로타인데 이게 저출산인데 지원들을 참 많이 하면서 꼭 이렇게 한 개가 빠지면 감동이 좀 덜해져요. 아, 맞아요.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살짝 있어요. 근데 설마 뭐해도 그냥 너무 부담되니까 저도 이제 좀 저렴한 거를 하려고도. 그거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이거 말해줘요. 국가에서 꼭 지원해 주셔야 돼요. 애 키우는데 부모들이 꼭 원하는 거니까 꼭 해줘야 돼요. 사이다쌤이래요. 뜻 아세요? 예, 알죠, 그러면. 그렇죠. 속 시원하신 선생님. 영유아 검진을 하면요. 그 영유아 검진 때는 이렇게 별다른 이상은 발견을 못 해요. 근데 근데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늦은 것 같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럼 또 다시 그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되나요? 영유아 검진 자체가 질병이 있는가를 보는 검사예요. 네네. 그런데 질병이 없이도 애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은 애들 키울 때 육아가 문제가 되면 잠재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영유아 검진상의 정상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어느 문제는요. 애기 옆에서 어른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대화. 어른 대화. 그러니까 엄마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어른들 대화가 하루 6시간 넘어야 돼요. 보통 6시간? 6시간을 해야 된다고요? 옛날엔 대가족이니까 하루 종일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솔직히 저희 도윤이도 좀 늦은 편이에요. 뭐 이제 4살, 뭐 만 2세긴 한데 말이 좀 저도 늦어서 걱정인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개그맨들이잖아요. 개그맨들이다 보니까 말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을 이렇게 도인님 맞죠요? 도인님, 우리 도인님 막 그러면서 그런 말이라도 많이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들으면 돼요? 대화를 많이 듣는 양이 중요해요. 하루 6시간 이상 대화. 이게 기본이에요. TV나 오디오 틀어주는 건요? 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말을 10년 들으면 말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말을? 소용없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그렇겠죠. 언어는 직접 대화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돌 이전에 애들이 어릴 때 어른 대화를 많이 들어야지 언어 중추가 발달해요. 이 언어 중추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육은. 근데 이 언어 중추가 발달하지 않으면 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른 대화. 이거는 엄마 혼자 말하는 거 별 소용 없습니다. 1년치 말하는 거 다 모아봐야 우리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른들 간의 대화 플러스 3인 간의 대화, 다인 간의 대화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말 전체를 다 들어야지 우리말 중추가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5살인데 문장이 간단하대요. 간단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대요. 그럼 이거는 좀 이렇게 병원에 이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말을 잘 모르는 경우는 우리말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말 실력을 늘리려면
애기 옆에서 어른들 대화가 많아야 돼요. 이거 외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돌발 퀴즈 나갑니다. 이게 울음소리예요. 이건 그냥 퀴즈 나간다라는 저희만의 신호예요. 네네. 자, 만 6세, 이거는 저희 신호 아니에요. 전화 왔나 봐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정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께 제가 선물 쏩니다. 금주홍님 정답 맞습니다. 영유아 검진 정책 맞아요. 금주홍님 오늘 처음 오셨죠?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이렇게 건강 검진 주기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공짜니까 꼭 가서 이제 검진하시길 바랄게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공짜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아이를 키울 때 부모와 애착이 중요한가요? 그럼요.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마하고 아이들 간의 애착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착은요. 가족 간의 애착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애한테 애착이란 걸 안 하고도 가족 간이 화목을 하면서 애들이 사랑을 느끼잖아요. 가족 간의 애착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너무 애착만 생각해서 한쪽 면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착이 중요한 만큼 절제도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만큼 이 절제도 중요하고요. 성취가 중요한 만큼 좌절도 중요해요. 좌절도. 그러니까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애착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착은 중요하지만 애착만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배앓이를 할 때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야 하나요? 배앓이를 할 때 예전에는 굶겼어요. 이게 배앓이가 보통 장염인데 예전에는 굶겼는데 한동안 또 흰죽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즘이란 게 한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은 먹는 대로 원래 다 똑같이 먹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는 빼야 돼요. 차고 달고 기름진 거. 이 세 개는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육아도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서 바뀌는 거 더 이상 안 바뀝니다. 옛날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안 바뀌는데 경험적 육아들은 바뀔 수 있지만 과학적 데이터가 나온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고 성장이 늦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토피 요즘 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아토피 자체가 성장을 늦추게 만드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아토피 때문에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음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인다거나 이러면 성장이 지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토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스테로이드 연고라는 게 별로 위험한 그게 아니고 제대로 쓰면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이걸 겁을 내 가지고 치료 안 하면 애가 괴롭죠. 애들이 괴로우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토피가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태아 때 좀 그렇게 피부가 만들어졌다면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기본적으로 인구의 30%가 아토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부모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피부가 안 좋으면 걔 많이 찔리잖아요.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솔직히 진짜 저도 남편이랑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거든요. 아니, 부모 책임 아닙니다. 제가 매운 음식 좋아하고 그런 이러니까.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코감기가 잘 걸리는 아이 수시로 코를 빼주면 안 되나요? 콧물이 코를 막았을 때는 콧물을 끝을 뽑아주는 건 좋아요. 코가 있으면요. 코의 끝은 이렇게 조그만 동굴이 있거든요. 요 뒤가 넓어요. 넓은데 이 뒤에 있는 코는 가능한 뽑지 말고요. 요 코 끝을 막고 있는 건 뽑아줘도 돼요. 여기만 뽑으면 코는 뚫리는데 이 뒤에 있는 코는 코를 공기가 들어갈 때 습기를 주는 거고 점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뽑지 마세요. 아니 코가 앞코 뒤코가 아니 콧구멍 있는데. 콧구멍이 그러니까 콧구멍 앞에만 살살 이렇게 거기 빼주고 있는 걸 콧구멍 물이 차 있을 때 뽑아주는 건 좋아요. 그 속에 있는 코는 뽑는 건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가습기를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가 막히는 것, 딱딱한 코가 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저거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콧물이 있는 걸 가습기 쓴다고 좋아할 일은 없겠죠. 비염이나 코감기 있으면 이게 코 세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른들은 이게 제 남편도 이제 비염 있어서 한 번씩 코 세척을 해주는데 아이한테도 좀. 자, 코 세척을 할 때 주의할 거는 압력이 가해지면 중염이 잘 생깁니다.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코가 뚫리는 정도를 갖다가 하려 그러면 식음수를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굳이 세척을 안 해도. 아니 지금 마미 예원님이 선생님 목소리에 고막이 녹는데요. 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녹? 질문 드리자면 제가 도윤이 때문에 제일 큰 고민이
자다가 경기하듯이 울어요. 네. 엄마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거는 되게 약용증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는 일찍 재워야 돼요. 일찍 재우면은 꼭 2-3시간 뒤에 깨서 깰 때 반응을 근데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는 TV 같은 것을 가능한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저녁에 한 번씩 산책하거나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도윤아 해도 막 이렇게 막 좀 경기하듯이 울고 네. 근데 그래갖고 남편은 잠을 깨워야 된다고 깨우지 마세요. 깨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엉덩이도 때려보고 막 밝은 대로 도윤아 이렇게 하는데도 막 안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지치니까 저렇게 한 30분 울면 다시 자. 나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자면 돼요. 제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고만 안 나게 해놓고 그냥 불안하게 안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낮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일찍 재우고. 일찍 재우고. 카시트 태우면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저도 이거 애가 카시트를 안 탈라 그래. 그건 카시트 타는 거는요. 이건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애들 버릇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보면 뭐 버릇 가르치지 말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애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맞는 버릇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카시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신생아 첫날부터 써야 돼요. 애가 카시트 쓰면 운다는 이야기는 엄마가 태어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거나 사실 건의가 있어야 돼요. 건의가 있으면서 앉아 있어야지 한마디로 끝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말 안 들어요. 그게 안 되면 앉혀놓고 애가 울든 말든 절대 그게 반응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쳐요. 이거는 범법행위라고 말해야 돼요. 범법행위잖아요. 벌금 내야 돼 6만 원. 15개월인데 무불소 아기 치약 발라서 닦아줘야 하나요? 치약회사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소아과 쌤은 쌤마다 다 다르네요. 이게 의학적인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육아책이 계속 바뀌고 지침이 바뀌는 이유가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면서 바뀌는데 옛날에 불소 위험성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가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 말인가에 이제 과학적 데이터가 완전히 나오면서 정립이 돼가 이제는 치아가 나오면 바로 불소 치약을 쓰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 수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면 교육은요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건 문화기 때문에 문화를 갖다가 한번 해볼까 하면 다 울어요. 두 번째, 애 수면 교육 하든 무슨 교육을 하든지 간에 우는 걸 겁내는 순간부터 애한테 끌려가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울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단치지 말라. 그러면 애한테 끌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노예육아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울리는 걸 겁내는 순간부터 모든 게 수면 교육 보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는 걸 겁내지 말라를 애 우는 거 내버려 두라 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밤에 애가 울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빨리 자. 그랬잖아요. 그거 달래는 거라니까요. 그 달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중간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우는 거 겁내지 말라를 울리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6주부터 시작해야 돼요. 늦어도 2개월 이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밀어붙이면 수면 교육은 쉬운데 우선 한번 해볼까 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육아는 일관성이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일관성. 이리오너라님, 희아님, 재미양님, 강남오빠님, 금자씨 제가 선물 쏠게요. 선물 종류가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랜덤이에요. 제 맘대로 보낼게요. 기저귀도 못 됐고요. 젖병도 못 됐어요. 그리고 말도 늦어요. 뭔가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저도 이제 내년에 만약에 유치원을 보낸다면 뭔가 그 자기보다 좀 얼등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그냥 계속 보내면서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배우고 떼고 이런 게 얘한테 정서적으로 좋을지. 그 발달 같은 거는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언어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건 다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 원래 3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 발달은 애기 옆에서 어른 대화 많이 하라고 했죠. 이거는 유치원을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애들한테 가족 아닌 사람 만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인간관계를 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거는 미리 유치원을 가기 전에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모의 몫이에요. 기회를 주지 않고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8개월부터 시작하는데 2세 이전까지 기저귀 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제시해 줘야 돼요. 이걸 제시 안 해주면 애들은 기저귀를 떼야 된다는 자체를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애한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항상 방향을 잡고 일관성 있게 쭉 밀어갖추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 사람들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틀린 정보를 뺄 수 있죠. 왜?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근데 육아는 기본 상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보면서 평가를 못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아청소년과사가 전문이라 말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평가를 못할 경우는 소아청소년과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죠. 전문가. 그래서 검색육아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검색육아 위험하대요.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열이요? 열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열날 때? 네. 저도 이제 뭐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알죠? 옷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네. 브루펜 먹여요. 특정 상품명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는. 이제 물수건 쓰는 거 이제는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쓰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뭐 기본으로 쓰라 그랬죠. 기본 쓰고 물수건을 머리 위에 올려주고 막 몸을 구석구석 겨드랑이부터 열내를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하고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는 물수건 쓰는 건 기본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물수건 안 하고 물티슈로 가볍게. 예, 애를 쉽게 키우는 비법 하나 말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으면 참 쉬워요. 자, 밥 권위. 먹자. 자, 밥 먹자. 자, 그럼 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요? 그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 애가 말을 들어요. 내가 자자하고 하는데 이제는 도윤이가 자기가 나와서 부르켜. 내가 권위가 없어요? 네. 내가 만만한 거야? 어떻게 하지? 제가 봐도 선생님 봐도 저 만만하죠 되게. 공개적으로 말 못하겠는데. 애기는 자기 통제를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들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해 그럼 무조건 했잖아요. 네. 그게 부모한테는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 애들이 키우기 참 쉬워지는데 우리는 지금 권위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훈육이란 걸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한테 뭐 심지어 타격받는다. 어릴 때 옛날에 혼 많이 났잖아요. 근데 타격 안 받아요. 진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두드려 맞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욕도 먹고. 네. 그게 그렇게 하면서 애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마치 애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다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꼭 혼내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라.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아니야 너 그런 아니야. 너 엄마 너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엄마 이게 너무 이중격이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막 효자손으로도 맞고 파리채로도 맞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아빠도 다음 날이고 다다음 날까지도 나한테 말을 안 걸었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일관성이 있었네요.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낸다는 거예요. 난 잘 자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하면 그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착이나 모든 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도윤이 앞에서 여보 사랑해요. 도윤아 우리는 널 사랑한단다 하면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항상 애들한테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저희는 좀 꾸며서. 그것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대로고 야단칠 땐 야단쳐야 돼요. 그래서 성취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절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제 뭐 마무리 쳐야 되는데 오늘 살아있는 육아 바이블 우리 하정순 원장님과 정말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지금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부모가 확신이 없이 따라하려고 그러면 다 실패해요. 확신이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몇 번 하면 애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전체 문화로서 받아들여야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요. 오늘 HJ 린님과 DKDK33님 줄여서 할게요. DK. 오늘 새로 오셨는데 그죠? 소통왕까지 되셨어요. 제가 이 두 분한테는요. 제 절친인 나몰라 패밀리의 코믹 연극이죠. 핫쇼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원장님도 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선생님의 책을 받으실 분은요. 토토맘 8호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선생님 책에다가 사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애 키우기 쉬워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들 팔남매 키우면서도 아무도 고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될 일을 너무 정보를 얻으면서 검색하면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재밌게 키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정우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거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맞아요. 자주 뵙고 싶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사이트 가시면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꼭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육아 출근하러 가야죠. 여러분들도 이제 애 보러 가요. 선생님 우리 마지막 함께 외쳐주세요. 네. 네.
행쇼? 귀여워. 여러분 우리 함께 행쇼. 행쇼. 자신 있게 하세요. 귀여워. 구축들이 많더라고요. 김 부장! 인생 다 이런 건가요? 나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웹드라마 아이와 아이. 퇴근할 때까지 애 맡아줄 곳이 있었어. 이것저것 검사하면 비용도 많이 한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애 보랴 이런. 피디님은 전세 얼마짜리 사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당신의 고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웹드라마 풀 영상을 즐기세요.